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 담당 판사들이 드디어 고발을 당했습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이기도 한 백광현 씨는 오늘 23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재판장과 박주영, 송미경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재명에게 눈의 가시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버린 이들에게 판사라고 타이틀을 붙여줘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판사들을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재명의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 점을 확인시키고 있는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인단은 39,000여 명으로 4만 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저도 소송인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재판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권력 앞에 풀립처럼 바짝 드러누워버리는 사법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이재명의 남은 재판 불씨를 살려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이재명의 5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장동 재판은 이미 판사들이 공판 기일을 무기연기시켰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대선 당일인 6월 3일이 결심 공판이었는데 대선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별도로 기일을 잡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무기연기되면서 이재명의 임기 내에 속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은 재판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업무상 배임이죠. 법인카드 법카 문제와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재판입니다. 이 두 재판 모두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송병훈 부장판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부 재판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판사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판사로서의 초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기도 법카 요용 재판은 다음 달 1일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재판은 22일 각각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카 요용 공판 준비 기일이 1일이니까 송병훈 부장판사는 늦어도 이번 주 중후반쯤에는 재판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같은 재판부인 만큼 대북 송금 재판도 그날 결정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판입니다. 바람보다 빨리 드러누운 판사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송병훈 재판장이 법원 만명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일깨워줄 수 있을지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이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개 선언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속개를 결정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중단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기계를 보여줘야만 신라만큼이라도 법치국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하고 권력 앞에서는 손짓도 하기 전에 드러누워버리는 연약한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칭에 걸맞는 그 사법부의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백광현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재판을 중단해준 그 천하의 배려는 평범한 국민들에겐 그저 낯설기만 하다. 스스로 권위를 낮춘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 씨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들은 모두 당선 이전에 지은 죄이고 기소된 사건들이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까지 나온 상태다.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보는 없어야 한다. 그 원칙이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영부인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인가? 또 혹시 그 다음은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의 사법권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것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 취지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재판 업무이자 판사의 임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가능성이 높은 싸움은 아니지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나온 김에 이화영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화영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특사 소식이 없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11일 SNS에 이재명에게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상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해시태그로 이화영 본인과 조국, 송영길,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올렸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또 SNS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을 임명해서 다시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상황이 되어서 감옥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을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화영은 아예 자기 사건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작된 사건이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말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범죄자들이 법을 재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증거가 조작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찰 조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정치권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과적으로 이재명도 올가매를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함을 넘어서 교도소에서 새로운 공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조작된 증거, 위증교사는 검찰 조직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다. 정치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보복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제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은 이어 자신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사위에서 공개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서 주 의원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검찰에게 받아 편집하고 조작하여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찾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검찰과 법원 그리고 정치권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를 옳가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화영은 또 검찰개혁의 시작 중 하나가 상방울 대북 송금 특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석방시켜주고 특검을 통해 사건을 다시 짜맞춰서 자신은 물론이고 이재명도 무죄로 만들면 이재명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은 그러면서 억울한 국민, 인권이 침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이화영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도둑놈이 경찰을 때려잡겠다고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본인 사건에 관련된 이화영을 사면할 경우 사법거래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는 만큼 사면을 대가로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만들어서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화영이 사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화영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에 포함된 김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2심에서까지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모두 간섭해서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행태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박선호는 지난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 송금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이미 내린 사안에 대해서까지 부인하면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선 것입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재명은 이처럼 이화영으로부터 연일 사면 독촉을 받고 있는데 이어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부터는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독촉이라기보다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김용태는 22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장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대통령께서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용태는 또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다. 대통령이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면전에 대놓고 퇴임 후 재판받고 구속되라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상 법은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 중후반께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서 이재명은 다시 한번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